보도로는 취재 제한이 걸려 있었다. 그렇죠. 네. 델타 지역에 이제 못 들어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 기자가 이제 취재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셨을 텐데 실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랄까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델타 지역이나 뭐 그쪽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건 이제 일단은 현장 스케치나 그런 그렇죠. 그런 이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달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안전 요원이나 아니면은 뭐 조직위의 직원이 대동하지 않으면은 찍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뭐 지금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을 때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조직위원 뭐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장친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져라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얘기를 뭐 언급은 하긴 했지만 오늘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당국도 얘기가 나오고 경찰력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예. 소방력이나 경찰력의 소관부처는 행안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은 거의 등장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 아까 뭐 사전 점검하는 거 그림 나온 거 말고는 거의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예. 또 같은 조직 거의 위원장이잖아요. 공동위원장. 물론 이상민 장관은 행사 초반에는 이제 모친상이라는 네, 부분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지금 공동위원장 3명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인데 그렇죠. 소방과 이런 어떤 경찰력들을 다루는 주무부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부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를 봐서 알겠지만 결국 여기서 사고가 확대되거나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인데 언론 통제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본인들은 잠수함 미국의 핵 잠수함을 타면서 그 언론 홍보를 그렇게 되고 민간인이. 세계적인 축제는 차마 언론 통제로 이게 대응을 한다는 게 이건 어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랑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급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안전 요소를 보더라도 이거를 간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는 책임에서 자유롭다. 원희룡 장관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만 하더라도 백지화 선언 같은 경우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모두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그 밑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만일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 잼버리 행사가 나중에 안전사고로 얼룩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책임의 문제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자면은 이건 뭐 이제 제가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으로 여쭙는 겁니다. 여가부 장관이 지금 현지에 지금 내려가 있어요. 급파돼 있고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 혼자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논외로 하고 여가부 장관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총리가 딱 찍은 거 아닐까요, 이거?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게요. 여가부 장관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민 장관이 그 이태원 참사 때 소방과 그다음에 경찰을 다 관할을 했었는데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잖아요. 자기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이거 뭘 탄핵을 시킬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 나는 현지에서 상시 주둔하면서 모든 거를 검토했고 지시를 했다. 이런 걸로 빠져나가겠죠. 그게 이상민 장관이 보여준 공무원들한테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숙 장관도 이상민 장관이 빠져나간 그 코스를 갈 겁니다. 아, 결국에는. 예. 근데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여론이 너무 악화돼.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33% 떨어졌는데 고속도로 게트로 계속 이제 거짓말하는 게 다 밝혀지고 뭐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 안 한다. 우리 민웅기 기자님이 직접 취재했더니 선산호 조상묘 없다는 거 확인하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민웅기 기자님이. 그리고 그래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가니까 실제로 200m 들어갔는데 또 다른 2,000평의 땅이 발견되고 거기가 조상묘인 걸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여론이 약하다니까 김현숙 장관을 막 또 부하를 막 질책하겠죠. 사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명예총재도 맡고 대회까지 가가지고 그럼 그 대회 갔을 때 사전에 보고도 받았을 텐데. 아니 뭐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책임 누굽니까? 그럼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여가부 장관입니까? 현직 장관 3명이 조직위원장이면 그 셋의 책임이잖아요. 공동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 셋을 임명하고 그 셋을 지휘 통솔하고 항상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장관의 책임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분명히 제 느낌에 여론이 악화될 것 같거든요. 지금 외교 문제로도 비화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여가부 장관 정도의 이상민은 자기 최측근이니까 안 건드릴 거고 여가부 장관한테 막 또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책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 추측이 맞습니까? 없어질 부서잖아요. 어차피 여가부를 없애려고 온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일 편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임을 시킬 때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타당한 사유가 어디 있어요. 그 책임을 제대로 못 진 사람을 현직까지 보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역시 여가부는 없애야 되는 거고 여가부 장관 필요 없어라고 잘라 제일 편하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제가 잘라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어제 여가부 장관을 딱 콕 집어서 얘기했을 때 이건 너무 이상하다. 아까 민 기자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니 뭐 특별 예산을 이제 전북에 몇십억 원을 이상민 장관이 내려보내고 나서 왜 여가부 장관이 현장 통솔을 하는지에 대한 일단 그 기본적인 전 이해가 안 됐고요. 이제 그래서 그 책임의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의 어떤 오송 참사도 그렇고 했던 거 보면 질책은 강하게 하죠. 질책은 아주 강하게 하는데 결국은 국무위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니 여가부 장관은 뭐가 문제라서 내가 책임을 지겠냐. 분명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할 것 같아요. 나 장관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총대를 메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참사도 그렇고 이런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거는 엄연히 행안부 장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공동위원장이라는 거 막 하나만으로 내가 이걸 무슨 책임을 지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제가 빙의를 하자면 김현숙 장관으로 빙의를 하자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인사청문회라는 우려 때문에 장관 해임이 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원희룡 장관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읽었던 거. 예를 들어 백지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상황은 대통령실 오더가 오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래에서. 근데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려서 그것도 장관을 거기 가서 본인이 상주하면서 대응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실의 오더가 어차피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가부 장관한테 이 사태를 온전하게 책임을 다 질 거라는 대응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보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덮어 씌울 수 있는 가장 편한 장관이 여가부 장관이라고 판단하는 이상민 장관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상민 장관을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여가부 장관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법적으로 따졌을 때 안전에 대처하기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은 안 불쌍해요. 어차피 없어질 부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 행사를 했을 때 뭐 조명이 나간다거나 뭐 모니터가 꺼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면 뭐 문체부나 여가부 장관이 그거를 총칙 지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안전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장관에게 지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왜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그걸 콕 집어서 지휘를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그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저는 정말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고 계셔서
열띤 토론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책임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까 짚지 않았던 분을 짚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관용 전북도지사. 이분은 책임 없습니까? 부대변인님? 글쎄요. 어찌됐든 이게 이 주체 자체를 예.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동위원장도 세 분의 장관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전혀 김 지사님께서 전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한 분이기도 하잖아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5년을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뭐 희생자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게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라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을 알리고 이 청소년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새만금이 아니라 진짜 좋은 장소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거는 김 지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간접적 도의적인 책임을 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김 지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번 일을 보면서 개영식 전후론까지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를 보면 김 지사 모습이 안 보였던 것도 사실인지라 아니 그래도 해당 지역에 있는 도지사가 단체장이 안 보이는 것도 좀 이것도 의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 책임 있다 이걸 딱 언급을 하기보다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행사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은 현 정부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그러면 이런 노림수를 갖고 있으면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당직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볼 땐 이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에서 좀 일정하게 좀 배제된 측면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지에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책임에서는 머물 수 없는데 지금 보수 진영이 두 가지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하나가 계속 얘기했던 전 정부 탓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한 건데 왜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지 못하지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에요. 김관영 지사가 있고 전북 지역이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세게 공격을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조선일보가 막 얘기하면서 틀어요. 틀고 또 한쪽으로 트는 건 연합뉴스 같은 경우가 냉방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갑자기 잼버리 행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가 자세히 나옵니다. 버스가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건데 절반만 들어가게 해서 온도가 되게 시원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이런 얘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축에서는 전 정부 탓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세게 이 부분에서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물을 타면서 잼버리는 대통령의 빠른 어떤 대응책을 통해서 잘 정비되어 가고 있다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나중에 이 문제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상당히 다른 의도로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주요하게 의제로 다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또 고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전라북도의 책임도 엄청 무겁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같은 소속 정당 지사를 하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책임보다 장관, 현역 장관 3인이 공동조직위원장이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 참여해서 폼은 폼대로 다 잡고 마치 자기 공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자들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 거죠. 그건 누가 지자체가 우리나라 지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재정 잡도도 낮고 본인도 그러잖아요. 김관영 지사도. 지금 중단하라는 전북도민의 요구가 듣거는데 권한이 없다잖아요. 중단 권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권한이 있는 자들이 큰 책임을 지는 거고 전북도지사도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김관영 지사 얘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긴 했습니다. 이제 안 소장님께서는 중단은 할 수 없다. 의견이셨고. 아니 중단도 고려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내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부분은 좀 더 깊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축소나 변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던진 이거 어디까지 전제를 한 이유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뭐 냉동 탑차 무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나을 텐데 그것이 당장 어떤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중단 여부를 논의한 거고요. 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축소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축소는 한다. 네, 그 프로그램을 전환을 한다든지 뭐 야외 그 주간 행사를 없애고 야간 행사로 돌린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땡볕 더위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없애야 줄여야지 이제 학생들이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주 내내 이렇게 더우면 환자가 더 발생할 거고 이제 그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또 저는 이제 뭐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번 잼버리 행사 때문에 이제 부산 엑스포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또 부산 이즈 레디를 엄청 홍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해외 지금 외신까지 이게 잼버리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은 그럼 괜찮겠느냐? 이제 이거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해외 여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이 걱정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미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많이 중단해도 고민, 중단하면 이제 이런 행사를 결국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진행 능력으로 부산 엑스포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고 축소를 한다고 해도 이런 걸로 이제 부산 엑스포를 맡길 수 있겠냐 약간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뭐 질문 주셨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 정부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엑스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야, 나는 꼭 그 성적이 다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인데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장소 이전을 하든지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을 뭐 전문가분들께서 논의하셨고 해외에서 사실 걱정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외신들도 지금 연일 타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43,0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제 행사 중에 가장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이게 잼버리라는 이 대회가. 근데도 외신들은 대부분 이제 보도하는 것이 국내 언론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만 그 참가자들이 올리는 SNS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뭔가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의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이슈잖아요. 그랬을 땐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진짜 뭐 안보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쭉 종사를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은 안전 문제는요. 지금 국가의 신이고 뭐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이슈로 이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방당국에서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건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0.0001%라도 안전에 위해한 요소가 발생했다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단력이 필요하다. 저는 중지해야 당장에 중지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말에 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만에 하나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안전참사는요. 결단의 주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여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안전 이슈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중지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돌리면 됩니다. 이건 잼버리는 이런 안전 문제가 결부됐고 우리는 한 사람의 청소년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 행사보다는 이런 결단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른 행사로 돌리는 거는 다른 행사로 돌릴 수 있게끔 신속하게 계획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게 오히려 외교적으로나 국가 이신 측면에서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쯤은.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또 황당한 게 이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거제도에 있는 한 시장을 방문해서 또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이게 지금 뉴스에 올라왔네요. 거제 시장을 가셨다고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학부모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이거 잼버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대한민국. 그럼 한국 좀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냐고 막 지탄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막 중단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없이 그냥 여가부 장관은 책임 다 떠넘긴 듯한 태도 하나 한두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본인들은 또 전통시장 가서 희낙거리고 지금 사진 또 막 올리고 있어요. 또. 일정상으로는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라고 하니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대통령 부부의 자유가 있다고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글쎄요 지구촌에서 스카우트를 보낸 각국의 뭐 외교 담당자들은 지금이 그럴 때인가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이제 그 정도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서